백운 표국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무린맹의 조사단이 온다는 소식은 소문파나 표국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특히 그 중심에 맹주의 충견이라 불리는 철혈장로가 있다는 사실은 진태산의 안색을 흑빛으로 만들었다. 진태산은 서재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백운 표국의 대사형들도 긴장한 얼굴로 서재에 모여 있었다. 무결아, 진태산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건 사로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무린맹의 권위는 절대적이야. 우리 같은 소문파나 표국이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표국의 대사형 진무혁이 거들었다. 철혈장로 그자는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고수입니다. 절정 고수의 경지에 도달했고 무린맹 내에서도 강경파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가 오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우리 표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사형 진무광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손 놓고 당하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진태산이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무린맹의 조사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 사이 다른 방도를 찾아보는 거지. 하지만 진무결은 차분하게 낡은 철검을 닦고 있었다. 검신의 녹을 천천히 닦아내는 그의 손놀림은 여유로웠다. 아버지, 진무결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걱정 마십시오. 그들이 권위를 내세운다면 저는 그 권위 뒤에 숨은 오물을 보여줄 뿐입니다. 무결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진태산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철혈장로는 절정고수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를 상대할 수는 없어. 해봐야 알겠죠. 진무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혈장로가 오면 그가 우리 표국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를 심판할 겁니다. 진태산과 형들은 진무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백운 표국의 정문 앞에 웅장한 행렬이 나타났다. 수십 명의 무린맹 무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복장은 화려하고 위압적이었다. 무린맹 무사들이 백운 표국의 정원을 가득 메웠다. 표국의 식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서 있었다. 무린맹의 위세는 그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들 사이로 붉은 장포를 걸친 노인이 위압적인 기세로 걸어 나왔다. 철혈장로였다. 그의 나이는 70을 넘어 보였지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청년 고수들을 압도했다. 얼굴에는 오랜 사륙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의 허리춤에 찬검에서는 붉은 기운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철혈장로가 백운 표국의 정원 한가운데 서자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절정 고수의 기세가 표국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백운 표국 국주 진태산은 명을 받들라. 철혈장로의 일갈에 정원의 나무들이 파르르 떨렸다. 절정 고수의 내공이 실린 목소리였다.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표국의 무사들이 무릎을 꿇었다. 진태산이 황급히 앞으로 나와 폭언했다. 무린맹 철혈장로님을 뵙습니다. 진태산, 철혈장로가 차갑게 말했다. 사로방과의 채무 분쟁 과정에서 사사로이 무력을 행사하여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 그 진상을 규명하러 왔다. 내 놈의 셋째 아들이 사로방의 무사들을 다치게 하고 사로방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 표국은 단지 진태산이 해명하려던 찰나 진무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규명이라. 진무결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사로방이 민초들을 겁박하고 뇌물을 뿌릴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맹주님의 사냥개가 제 밥그릇이 깨지니 이제야 나타난 모양이군. 정원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누군가 감히 무린맹 장로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무결아, 진태산이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입을 다물어라. 하지만 진무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철혈장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놈이냐? 철혈장로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감히 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내 놈이 백운표국의 셋째냐? 과연 소문대로 버릇이 없구나. 철혈장로는 즉시 손을 뻗어 진무결의 목을 채려 했다. 그의 손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목을 부러뜨릴 기세였다. 하지만 진무결은 비웃듯 신형을 비틀어 그 손길을 흘려보냈다. 철혈장로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오호? 철혈장로의 눈빛이 변했다. 자신의 일격을 피한 것은 진무결의 실력이 만만치 않다는 증거였다. 제법 이로구나. 하지만 맹의 권위를 모독한 죄는 무겁다.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권위? 진무결이 피식 웃었다. 이 장부를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올지 궁금하군. 진무결이 품에서 두툼한 장부 한 권을 꺼내 철혈장로에게 던졌다. 철혈장로가 반사적으로 장부를 낚아채 펼쳤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장부를 넘기던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사로방과 철혈장로 본인이 주고받은 뇌물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엇으로 받았는지까지 상세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다. 맹주 천태왕에게 상납된 비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철혈장로가 사로방에게서 받은 돈의 3분의 1이 천태왕에게 올라갔다는 기록이었다. 이건 철혈장로의 손이 떨렸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장부의 내용은 그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변의 무림맹 무사들도 철혈장로의 표정 변화를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건 날조다. 철혈장로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감히 이런 가짜 서류로 맹을 모독하다니. 내 놈, 당장 이 불경죄를 사죄하라. 가짜. 진무결이 차분하게 반문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여기 모인 무사들이 더 잘 알겠지. 장부의 3번째 페이지를 보게. 자네가 지난달 사로방주에게 받은 벽혈단의 행방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철혈장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벽혈단은 내공 수련에 도움을 주는 귀한 영약이었다. 그가 사로방주에게서 받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을 비밀리에 복용했다. 어떻게 알았냐고? 진무결이 냉소를 지었다. 자네가 비밀이라 생각한 것들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일이야. 단지 증거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지. 주변에 모인 무림맹 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철혈장로가 사로방과 결탁했다는 소문은 무림맹 내에서도 퍼져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증거를 대지 못했고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건 음모다. 내 놈들이 날 조한 거야. 철혈장로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음모라고? 진무결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무림맹 본부에 연락해서 조사를 받아보지 그래. 자네의 저택을 수색하면 벽혈단 빈 병이 나올 테고 금고를 열어보면 사로방에게서 받은 은자가 가득할 텐데. 철혈장로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만약 무림맹 본부에서 조사에 들어가면 자신은 끝이었다. 입을 막아야겠구나. 철혈장로가 본색을 드러내며 검을 뽑았다. 이미 체면 따위는 집어던진 것이다.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죽이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역적의 무리를 처단하라. 철혈장로의 검에서 붉은 검강이 타올랐다. 절정 고수의 일격이었다. 그 위력은 바위도 쪼갤 만했고 공기 자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주변의 무림맹 무사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철혈장로의 검강에 휘말리면 그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붉은 검강이 진무결을 향해 쏟아졌다. 표국의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진태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무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등에 메고 있던 철검을 뽑아들었다. 백운신검 제오식 운단비례. 진무결의 철검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쳤다. 천지영란으로 얻은 20년의 내공이 전생의 검리와 결합하자 낡은 철검은 푸른 번개를 머금은 신병처럼 변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검기가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다. 그것은 마치 구름을 가르는 번개처럼 날카롭고 빨랐다. 쾅! 붉은 검강과 푸른 검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백운표국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고 정원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다. 먼지와 돌부스러기가 사방으로 날아갔다. 무림맹 무사들이 급히 내공으로 몸을 보호했다. 먼지가 걷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먼지, 구름 속에서 튕겨 나온 것은 놀랍게도 철혈장로였다. 컥! 철혈장로는 가슴을 움켜쥐며 피를 토했다. 그의 검은 이미 조각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절정 고수의 검이 단 한 번의 충돌로 부서진 것이다. 불가능해. 철혈장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내 놈이 어떻게. 진무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검에서는 여전히 푸른 검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놀랍나? 절정 고수인 자네가 무명의 표국 자제에게 밀렸다는 게. 진무결이 철혈장로 앞에 섰다. 자네는 내공만 쌓았을 뿐이야. 진정한 검의 이치는 모르지. 그래서 자네의 검은 강하지만 무거운 거야. 이놈이. 철혈장로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진무결의 검이 그의 어깨를 짚었다. 순간 철혈장로의 몸이 굳어졌다. 무림의 법도를 논하던 입으로 자기 목숨을 구걸해보겠나? 진무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기다려라. 철혈장로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나를 죽이면 맹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무림맹 전체가 내 놈의 표국을 짓밟을 것이야.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다. 진무결의 검이 무자비하게 휘둘러졌다. 검기가 철혈장로의 몸을 관통했다. 하지만 급소를 피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아악! 철혈장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진무결의 검이 그의 혈맥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경맥이 끊어지고 단전이 봉쇄되었다. 철혈장로의 내공이 비산하며 사라졌다. 죽이지는 않았으나 무인으로서의 삶은 끝난 셈이었다. 이제 그는 평범한 노인보다도 못한 폐인이 될 것이었다. 철혈장로가 자신의 몸을 만지며 절망했다. 70년을 쌓아온 무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진무결은 겁에 질린 무림맹 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서 있었다. 잘 들어라. 진무결이 선언했다. 가서 내 놈들의 주인에게 전해라. 사냥개는 죽었고 이제는 사냥꾼이 갈 차례라고. 천태왕, 내가 감히 내 가문을 건드렸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무림맹 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황급히 철혈장로를 들쳐 메고 백운표국을 빠져나갔다. 정원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진태산과 표국의 무사들은 멍하니 진무결을 바라보았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무결아. 진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로.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진무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림맹은 이제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날의 사건은 삽시간에 무림 전체로 퍼져나갔다. 무명의 표국 소가주가 무림맹의 철혈장로를 단숨에 제압했다는 소식은 천하를 진동시켰다. 각 문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백운표국에 대한 평가가 급상승했다. 진무결이라는 이름이 무림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무결은 알고 있었다. 천태왕은 이제 더 이상 법도를 따지지 않을 것이다. 표면적인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 무림의 금기라 불리는 어둠의 힘을 끌어들일 터였다. 그 힘에 대항하기 위해선 자신 또한
전생에 다다르지 못했던 절대 무구가 필요했다. 진무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지도를 펼쳤다. 그 지도에는 무리민들이 두려워하는 금단의 땅이 표시되어 있었다. 검의 무덤.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곳. 무수한 검객들이 자신의 검을 묻고 간 곳. 그리고 그곳에는 마도의 절대 신검, 진천마검이 잠들어 있었다. 전생에서 진무결은 그 검의 존재조차 몰랐다. 하지만 죽기 직전 천태왕이 그 검을 찾아 나섰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곳에 잠든 진천마검을 깨울 때가 되었군. 진무결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다. 이제 정말로 무림을 뒤흔들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